배드민턴은 과연 좋은 운동일까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 다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배드민턴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배드민턴 좋아하시나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15년차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의사라는 직업과 배드민턴이라는 취미가 만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상 없이 배드민턴을 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단시간에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땀도 적당히 흘리면서 스트레스 해소까지 할 수 있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운동이죠.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플레이로 인해 배드민턴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곤 합니다. 단순히 즐기려고 시작한 취미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배드민턴을 더 오래 부상 없이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배드민턴은 과연 좋은 운동일까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 다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배드민턴이 정말 좋은 운동인가요? 라고 묻곤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드민턴은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배드민턴은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매트, MET,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지방 연소 효과가 매우 뛰어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00매트 이상 운동을 하면 사망률이 30% 감소하며 600매트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이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배드민턴은 6매트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 2번씩 45분씩만 쳐도 600매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또한 배드민턴은 굉장히 재밌는 운동입니다. 제가 동호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인 회원님이 오른손 쪽이 깁스를 하게 되자 나와서 왼손으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이 있었을 정도로 중독적인 운동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은 진화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재밌게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꾸준히 배드민턴을 즐긴다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관절 건강에는 좋지 않은 운동이다 라는 점인데요. 빠른 방향, 전환, 점프, 착지, 반복적인 스윙 동작이 많기 때문에 무릎, 발목,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배드민턴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켓 선택하기.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어깨나 팔꿈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은 잘못된 자세도 있지만 어떤 라켓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배드민턴 라켓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드민턴 라켓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어깨와 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82에서 84g 정도의 가벼운 사유 라켓은 관절 부담을 줄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켓의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스매시를 할 때 힘 전달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샤프트가 부드러운 라켓은 충격을 흡수하여 손목과 어깨 부담을 줄여주지만 반대로 딱딱한 라켓은 강한 힘을 전달하기 유리한 반면 충격 흡수력은 낮아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링의 텐션 조절이 필요합니다. 낮은 텐션, 즉 24에서 26파운드는 충격 흡수를 도와 팔꿈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만 텐션이 높으면 타구음이 경쾌해지는 장점이 있지만은 어깨와 팔꿈치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립 크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그립을 사용하면 손과 전완근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팔꿈치 통증, 즉 외측 상과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손 크기에 맞는 적절한 두께의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운동 장소와 신발 선택. 배드민턴을 칠 때 코트의 종류와 어떤 신발을 신느냐도 부상 예방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코트 바닥의 종류별 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재, 즉 마루 바닥은 충격 흡수가 좋아 관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우레탄, 즉 탄성 고무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나지만 너무 푹신하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콘크리트, 즉 야외 코트는 충격 흡수력이 거의 없어 장기적으로 무릎과 발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라켓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 선택입니다. 배드민턴용 신발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수인데요. 배드민턴은 발바닥과 바닥 사이에 마찰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칠 때는 반드시 배드민턴 전용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배드민턴 조금 친다는 분들은 다 아시는 요넥스와 미즈노, 해당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발은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운동용 신발 구매에는 절대 돈을 아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세요.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쿠션감이 좋은 농구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구화도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운동화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배드민턴화와 비교하면 농구화는 쿠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농구화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배드민턴화는 바닥에 다리를 끌면서 이동하는 동작이 있어 마모 방지를 위한 덧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구화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어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배드민턴 자세. 배드민턴은 발로 하는 운동이다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즉, 스텝이 가장 중요하죠. 스텝이 엉성하면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가고 결국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의 예를 설명드리자면 급격한 방향 전환 시 몸이 먼저 돌지 않고 발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나 점프 후 착지할 때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부상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스텝을 익히기 위해서 초반 3에서 6개월 정도는 레슨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넷째, 스트레칭과 적절한 휴식. 배드민턴은 신체를 크게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기 전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몸의 측면을 늘려주고 다음으로 허벅지와 무릎 앞쪽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 마지막으로 어깨와 손목을 돌려줌으로써 가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드민턴 운동을 마친 후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관절 보호를 위해 10분 동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팩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
근육 피로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후에 배드민턴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 배드민턴으로 인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에서 2주 동안은 운동을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과감히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꿈치 통증, 즉 외측 상과염이 있다면 스트링의 텐션을 조절하고 부드러운 라켓을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깨 통증, 즉 윤활낭염이 있다면 어깨 스트레칭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째, 운동 시간 조절. 혹시 배드민턴을 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인지 궁금하신가요? 배드민턴은 언제 치는 것이 가장 운동 효과가 좋을까요? 의외로 저녁 운동, 즉 오후 7시 이후에 배드민턴을 치는 것이 가장 운동 효율이 높습니다. 이는 저녁 시간대에 우리 몸의 천이 높아지고 근육의 유연성과 힘이 최대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을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신다면 새벽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새벽 운동은 지방 연소 효과가 뛰어나서 체중 감량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저녁 운동에는 운동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 야식, 동호인들의 침묵이 체중 감량에 가장 큰 적입니다. 새벽 운동 시에는 이러한 유혹이 없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유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절기나 겨울철과 같이 추운 날씨에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은 일교차로 인한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특히 준비 운동을 더 꼼꼼히 해주시고 내외부 온도차에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드민턴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올바른 장비를 선택하는 것, 즉 라켓, 신발, 스트링, 그립 크기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운동 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배드민턴은 발로 스텝을 뛰면서 즐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드민턴을 치면서 부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배드민턴 운동을 하면서 겪은 부상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